황금 대지에 풍요와 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가 전국에 일출 좋다는 곳은 거의 다 가봤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어지간히 할 일이 없었으면 일출 명소에 대해서 아침에 떡국 먹으면서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는 어제 그 남산 팔각정에서 해돋이를 본 뒤에 그 보러 온 시민들 앞에서 또 마이크 잡고 연설도 했구만요. 참, 또 뭐 타계민이 쇼입니까? 새 쇼는 이렇게 합시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 3사가 신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좀 웃겨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합니다. MBC의 여론조사에는 코리아 리서치가 27일, 28일 이틀간 남녀 8,155명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문재인 지지율이 47.1, 문재인 반대가 46.2, 그래서 긍정이 부정보다 0.9 높았다 하는 거예요. KBS가 한국 리서치를 통해가 7,763명을 조사한데 문재인이 55.2가 나왔대요. 부정은 41.7로 긍정이 부정보다 13.5%가 높았다는 겁니다. 자, KBS는 문재인을 위해서 한 2달 전에 지지율을 이렇게 발표해 준 것 같은데요. 한국 리서치입니까? 여기는 이 로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국민 앞에 공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BS는 칸타 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와 함께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부정평가가 47.8, 긍정이 46.71로 부정이 1.7이 앞섰습니다. 한 10%쯤 차이가 나는 이런 지지율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공정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2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 28, 보통이다 20.2, 잘못하고 있다 48.7, 잘 모르겠다 3.2로 문재인 지지율이 28%가 나왔습니다. 제가 문재인 지지율을 이제 여론조사 공정 자료가 이달 말쯤 되면 나올 건데 거기에는 20%대일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딱 20%대가 나왔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문재인 지지율은 일반 여론조사 회사들이 하는 데서 한 20쯤 빼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거품이 좀 빠졌으니까 이제는 20보다는 제가 볼 때 한 17, 8쯤 되는 게 이제 점점 내려갈수록 거품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빼는 수치를 줄이면 그게 정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7% 정도 빼는 것이, 그러니까 45면 한 17 빼면 28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40%, 이제 41% 이래 놓으면 16, 30% 되면 한 15 이런 식으로 빼가면 거의 정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리얼미터의 마지막 조사가요. 부정이 49.7, 긍정이 45.9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여론조사 12월 네 번째 주 주중 동향으로 외부의 언론사와 이렇게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43.8, 부정이 51.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2018년 12월 4주차에 무선 80, 유선 20, 전 3명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전주에 비해서 3.3% 더 내려서 43.8, 그리고 부정이 51.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긍정보다 부정이 지금 훨씬 많고 부정평가가 5.5% 올라서 한 주 만에 51.6, 즉 50% 선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론조사 공정에서 이 국정수행평가에서 봤을 때 여기에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잘하고 있다 28, 그 다음에 조금 잘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보통이다를 넣었습니다. 사람이 판단할 때
나는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여론조사들 중에 보면 문재인이 아주 잘한다, 그냥 좀 잘한다, 보통이다, 또 좀 못한다, 아주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주를 합쳐서 잘한다 못한다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말이 양쪽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문재인 지지율이 높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잘한다 못한다 둘 중에 선택을 해라는 거고, 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에 보통이다, 아니면 차라리 모르겠다라고 하라니까 잘한다 28, 보통 20.2, 잘못하고 있다 48.7, 잘 모르겠다 3.2, 잘 모르겠다는 3.2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3.2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보통이다라고 대부분 답을 해버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조사 완료가 1059명입니다. 남성 632, 여성 427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남성에서는 문재인이 잘한다가 26.1, 여성에서는 29.8입니다. 자, 연령으로 보면 19에서 29세에 31.7 잘하고 있다가, 그리고 30에서 39세에 34.5, 40에서 49세에 40.1, 그러니까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40대가 높고 40대가 제일 잘한다가 많아요. 50에서 59세가 24.2, 60세 이상은 14.8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0대가 실제로 문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역으로 보면 서울에서 28.5, 경기 인천이 더 낮습니다. 27.7, 그 다음에 충청에서 26.6, 광주 전라에서 흥미로운 거는 41.8밖에 안 돼요. 광주 전라에서 잘못하고 있다도 30.7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도 잘한다가 11%가 많지만은 반대도 30.7이 된다는 거예요. 대구 경북에서는 잘한다가 17.4밖에 안 되고 잘못한다가 54.9,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잘한다가 29.5, 잘못한다 50.8 이렇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강원도서, 강원 제주에서 꼴찌를 했어요. 잘하고 있다 17.5, 잘못하고 있다 55.9로 잘하고 있다는 전국에서 제일 적고 잘못한다는 제일 많다는 겁니다. 강원도 제주에서 원래 여기는 조금 이 정권에 따라가는 동네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과도한 인상이라 반대한다가 72.5, 적절한 인상이라 찬성한다가 13.2, 잘 모르겠다가 23.8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고, 찬성한다는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위기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물어보니까 정부한테 있다가 80.1, 그 다음에 강성노조한테 있다가 44.8, 대기업한테 있다가 7.1, 중소기업한테 있다가 23.9, 자영업자한테 있다가 13.1, 외부 요인, 세계 경제 등의 요인이 5.8, 경제 위기가 아니다가 13, 잘 모르겠다가 2.9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는 경제 위기의 원인이 정부와 노조에 있다, 강성 노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매우 잘한다. 이제 이거는 매우 잘한다, 어느 정도 잘한다, 매우 못한다, 다소 못한다, 잘하는 편이다, 못하는 편이다.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하는 편이다라는 걸 매우 잘한다, 어느 정도 잘한다를 합쳤고, 못하는 편이다, 다소 못하는 편이다라는 또 합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못하는 편이다라는 것이 59.2%, 잘하는 편이다라는 것이 38.5%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6대 4 이상으로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자, 여기서 잘하는 편이다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하는 편이다라고 많이 나온 부분에는 문정권이 워낙 돈을 많이 퍼부으니까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잘하는 편이다라고 대답하는 쪽으로 상당히 기울은 부분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정권이 4가지 종류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신뢰하지 않는다가 61.9, 신뢰한다는 29.7입니다.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에 대해서 포기할 거다 28.8, 포기하지 않을 거다 64.6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문재인 지지율이 28%라는 이 여론조사의 신뢰를 믿는다면 국민 중에 28.8%가 북한이 핵무기를,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안 그런 사람이 2배보다도 더 많지만은 한국에 여전히 3명 중에 1명에 가까운 숫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어이없는 이야기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자, 안보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가 어느 나라냐 물으니까 미국이 54%, 중국이 11%, 일본이 0.8, 러시아가 1.7, 북한이 14.3, 기타 국가 6.0 이렇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북한을 14.3%가 안보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믿는다 하면 이 14.3%는 그야말로 친북 주사파 빨갱이들이다라고 보는 것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저는 이런 말 잘 안 쓰지만은 이런 정도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 100명 중에 15명이 있다라는 것은 의심스럽고요. 중국이 중요하다라는 이 사람들도 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11명인데 100명 중에. 자, 미국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100명 중에 54명밖에 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요, 참 문제가 많아요. 북한, 중국을 합치면 25.3, 100명 중에 25명이, 러시아까지 합치면 27명이 북중러가 중요하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8.8이죠. 자, 이 중요한 나라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손꼽은 사람이 이게 27입니다. 합치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7, 8%는 생각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고하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인식으로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36.1, 사찰했을 것이다가 49.4, 잘 모르겠다가 14.5입니다. 자, 28%가 문재인을 지지한다 했는데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사찰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아직도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사찰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한 50%가량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13%가 높기 때문에 계속 더 이렇게 벌여가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아직도 국민들 상당수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제대로 똥인지 오줌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질문 한 문항에 드루킹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징역 5년이 구형이 됐는데 문재인 후보가 댓글 조작 사실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냐, 당시에.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댓글 조작을 알았을 거라가 52.5, 모르고 있었을 거다가 36.9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문재인이 드루킹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켜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으면 그것이 국민 절반 이상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문재인의 당선에 대한 근본적인 무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도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문재인의 지지율은 지금 기성 언론에서 봤을 때 43, 44, 45 이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공정,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28%입니다. 자, 근데 이 여론조사가 한 달 전에 했을 때 31%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31.8인가요? 그러면 이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3%밖에 여론조사 공정에서 안 빠졌다라는 것은 문재인의 지지율에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지금 봐야 될 거고요. 앞으로도 문재인의 지지율이 빠지는 속도는 지금 기성의 조사에서는 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30%대 한 중반까지는 빠지겠지만은 30%대 초반이 되면 잘 빠지지 않으면서 리얼미터 갤럽 같은 데서는 이렇게 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문재인의 지지율은 올 한 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주목되는데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20%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국정 운영이 거의 어렵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8월,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가 생기기 2달 전쯤에 8월 중순에 지지율이 얼마였는가 하면 리얼미터 기준으로 36.5였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문재인의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43%까지 나왔으니까 문재인이 한 7%만 더 떨어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기 2~3달 전에 지지율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권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김정은의 신년사, 문재인의 신년사, 새해 맞이,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지금 지난 12월 31일 날부로 조국과 임종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시켜가지고 지금 지지율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김태우 사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뭉개버리려고 시도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나타나는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약간 반등됐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는 겁니다. 1~2%. 이제 추락이 멈춰서 약간 반등했다. 그러면서 반등의 원인으로 신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 김정은 신년사, 또 더 나아가가지고 이 경제가 살아날 것에 대한 또 희망, 그리고 또 조국 임종석의 국회 출석, 그러면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지지율이 좀 살아난다, 이렇게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경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나빠지고 4, 5월쯤 되면 최악의 상황에 떨어질 거라고 보고 세계 경제 추이도 매우 심상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지지율은 한 3월 달쯤 되면 제가 볼 때 30% 중반대 초반대에 머물 것이고 그 이후에는 20%대에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지지율이 곧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더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제가 볼 때 한 2~4달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문과 거리를 두는 일이 발생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딱 하나 남은 변수는 김정은이가 문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지율 부분에 올려주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언제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김정은의 지금 문에게 내미는 손길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한국을, 서울을 답방하거나 또 트럼프와 김정은의 2차 미북 회담 쇼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매우 집중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김태우 사건을 매우 집중해서 이 사건으로 터져나올 내용이 절반 이상은 아직 남아있다 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산시켜 가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문재인을 지지율을 구출하는 것도 또 경제를 살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이 상반기에 20%로 떨어지게 되면 문은 아마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거의 동력을 상실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이 2월 달에 청와대 개편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는 총리나 장관 개편을 통해서 봄에 지금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겠지만 잘 되지 않을 거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문을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들이 문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격을 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 지지율 하락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 더해진다면 문은 올 하반기쯤에는 거의 국정 운영 수행에 무력해진 상태로 접어들 것이고 경제 위기에 화가 난 국민들은 전부 문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